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서울 강남에 있는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드린 5.18 유가족 여러분, 박종철 열사 유가족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사실을 저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국민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정용진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은,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라는 건 그 매장 직원들을 뜻합니다. 파트너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용진 회장 말고 신세계그룹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전상진 부사장이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내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인 5월 19일부터 일주일간 스타벅스 임직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서 이번 마케팅에 관여된 5명 모든 직원의 직무 배제 및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세계그룹의 그 사과를 밝히는 기자회견, 입장문 발표, 그걸 요약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다만 지금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전국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을 조금만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봐 달라. 그러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케팅은 부적절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마케팅 그 자체는 부적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른바 탱크데이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던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떤 고의성도 없었다.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명하지 않겠다. 두 번째, 마케팅은 부적절했다. 세 번째, 그러나 고의성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긴급 속보가 지금 다 여기저기 띄워져 있는데 댓글들을 살펴봤습니다. 댓글들은 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댓글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스타벅스가 5.18 조롱이었다면 정원호 후보가 이른바 폭행 사건 때 5.18 논쟁 끝에 시민 2명,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면 이건 5.18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5.18 명예훼손 아닌가요? 라고
저희 댓글에 참여하시는 시청자들께서 저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저렇게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앞에 관련된 내용은 이미 신세계그룹의 공식 사과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더 중언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아까 말씀드린 양천구 의회 의장단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이 구의회 속기록은 공적문서다. 우리는 면책특권도 없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해서 신중하게 발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구청장 출신 정원호 후보가 오히려 구청 측의 지방의회의 속기록을 무시하고 뭐 사실관계에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걸 참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때 정원호 후보는 본인 얘기가 맞다고 치자면 5.18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시비가 붙었고 그래서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면 정원호 후보에게 묻겠다. 5.18 정신은 뜻이 다르면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5.18 정신이냐. 술 먹고 5.18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상대편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그때 주먹을 날리라는 것이 5.18 정신이냐. 아니, 신세계그룹의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고 대통령부터 앞장서가지고 인두껍을 썼다느니,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느니, 뭐 추악한 뭐 장사 속이라는 이런 말을 쭉 얘기를 하고, 여기에 호응하는 장관들이 우리 부처에서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다 먹은 거 전수조사를 하겠다느니, 그리고 여기에 호응하는 어디에서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느니 뭐 이러고 있는 마당인데, 정원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본인 말로 5.18에 관한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폭행을 했다는데 이거는 괜찮은 것이냐. 아무튼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선거 사전투표는 사흘 남았고 본투표는 일주일 남았는데요. 이제 막판에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있는 스타벅스 때리기, 그다음에 일간 베스트 폐쇄 검토 지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일배당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그러한 여당의 공세가 인민재판이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개딸 대 자유시민의 대결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를 역임했죠. 혹시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나는 내가 마실 커피를 국가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SNS에 본인의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에 분노한 민심을 스타벅스로 올리려 하고 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현역 의원입니다. 내가 마실 커피는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민주당이 독재하고 있다는 이 프레임을 강화하고 보수를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지지층이 투표장에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제 이런 건데요. 오늘 많은 그 언론들이 이른바 스타벅스 때리기의 여야의 득실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여권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는 호남 쪽에 국한된 일이다.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정부의 과잉 개입이다라는 의견들이 수도권에 더 많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과 개딸들 모두 6월 3일만 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김현정 대변인은 5.18을 희화화하고 역사 모독을 자유로 포장하는 정치가 일베식 조롱과 무엇이 다른가? 장동혁 대표가 또 말을 했는데요. 스벅 불매운동 기한은 딱 6월 3일까지다. 이번 선거의 죽창가 대상은 스타벅스다. 이재명이 물가는 못 잡아도 스타벅스는 잡았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이 1.7%가 올랐대요. 1.7%가 민주당 지지율이 1.7%가 그런데 호남에서 11.2%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단순 산술 계산으로 호남에서 11.2%가 올랐는데 전국적으로 1.7%밖에 안 올랐다면 다른 지역은 떨어졌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성 PD님 제 말 틀립니까? 그렇죠? 예, 이 정도 산술 계산은 그냥 초등학생만 해도 금방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11.2%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1.7밖에 안 돼? 그럼 다른 쪽은 마이너스였다는 뜻이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그 정치학자들이 스타벅스 때리기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스타벅스 때리기는 정부가 힘자랑하는 것이다. 대통령, 법무장관, 무슨 장관들이 한 서너 명 되더군요. 여기 동참하는 장관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거국적으로 들고 일어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느낄 때 유권자들은 나도 동참해야지. 나도 스타벅스 이제 그만 마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학자들의 분석은 뭐냐? 정부가 완력 자랑하고 있구나. 정부가 완장 차고 완장을 휘두르고 있구나. 일개 기업 대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변명할 거리가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정부의 힘자랑 앞에 집권 세력들의 완장자랑 앞에 일단은 이 고비를 넘기고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역풍이 서울시장 선거, 대구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충청북도 선거, 충청남도 선거, 강원도 선거, 대구 선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일간 베스트 이제 폐쇄 검토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성 의견도 꽤 있습니다. 일간 버스트에 올라와 있는 글들은 방치해도 되는 선을 이미 넘어섰다. 이건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 반대 의견의 근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간 베스트를 폐쇄해서는 안 되는 반대 의견 세 가지. 첫 번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거친 말까지 보호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은 보호 안 해도
그냥 보호가 된다. 그러나 다소 거칠어진 말, 듣기 불편한 말, 이런 것까지 보호를 해야만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보수 진영의 거친 말 말고 좌파 진영의 거친 말까지 다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만 그래야 진정한 사회 통합인 것이다. 아니, 좌파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으면 표현의 자유고 자기네 입맛을 거스르면 바로 처벌한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인 것이다. 세 번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갈라치기를 하면은 곤란하다.